알고 보니 친구랑 둘이서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에 간 거였어요. 정말 인간 이하로 보이더군요. 웃긴 건 저한테 그때 험한 말 듣고 자기가 이런 짐승 취급까지 받으면서 사귀어야 하나 그러면서 저랑 헤어질 생각을 했대요.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결혼 앞둔 남친의 충격적인 과거 파혼해야 할까요? 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단꿈에 젖어있던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너무 행복했고 결혼 준비해가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며 착착 진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살 많은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사는 동네도 가까워서 어렸을 때부터 언니랑 잘 지냈고 언니 친구하고도 친하게 지내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는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보진 않았지만 언니랑 가끔 안부 연락하며 지내왔었고요. 결혼을 앞두고 사촌 언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원래 자기 남자친구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 결혼 소식을 전해 들은 사촌 언니의 친구가 오랜만에 저를 보고 싶다고 같이 만나도 되냐고 물어봐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희 커플, 사촌 언니 커플, 언니의 친구 이렇게 5명이 만났는데 알고 보니 사촌 언니의 친구가 남자친구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가 좋아해서 지독하게 쫓아다녔는데 언니 친구는 제 남자친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만남이 있었던 그날 이후로 어딘가 행동도 이상하고 제 연락도 잘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모르게 둘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남자친구 핸드폰을 보니 그 언니랑 연락도 하고 심지어는 단둘이 만났던 흔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오랜만에 본 친구라 반가워서 몇 번 밥 먹은 게 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몰랐는데 그 언니가 요새 힘든 일이 많이 겹쳤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제 남자친구를 보게 된 거고 남자친구가 만나서 언니를 위로를 해줬나 봐요. 결혼 전에 딴 여자한테 마음 흔들리는 남자친구도 싫고 그 언니는 남자친구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 힘들다고 남자친구 불러내는 꼴도 참 웃기더라고요. 이러다가 둘이 눈이라도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면 붙잡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럼 정리하자고 말하더군요. 진짜 이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저를 차갑게 대하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회사도 못 나가고 내가 못난 탓이라며 제 자신을 하염없이 원망하고 베개를 붙잡고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 한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촌 언니 얼굴 보기도 껄끄러워져서 앞으로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2번째 사연 제목은 결혼을 앞두고 생각나는 남친의 추잡한 과거입니다. 남친 나이는 올해 29입니다. 사귄 지 5년 됐고요. 결혼 생각하고 상견례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말씀은 드린 상태예요. 참고로 주점이나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 이런 걸 제가 치 떨리게 싫어합니다. 어쩌다 남친 과거에 대해 얘기가 나왔고 자기는 숨김없이 다 얘기한다며 말해주더군요. 남자친구는 평소에 저한테 잘하고 여자 문제로 바람 피운 적도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중딩 때 이미 술집을 4집 드나들듯 했다네요. 그땐 남자애들 다 그랬다나. 담배도 중학교 때 배웠고 고등학교 땐 왕게임 같은 거 하면서 친구들 보는 데서 여자랑 딥키스는 기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듣고 있는데 진짜 토 날 것 같았어요. 방석집도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뭐 여자가 자기 알아서 다 벗더라. 그리고 유흥주점도 갔다. 상사랑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돈 걷어서 가기도 하고 나이트도 좋아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이젠 안 간다고 하는데 돈도 아깝고 여친도 있으니까 혹시나 가더라도 자기는 얌전히 논다고 하더라고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그땐 네가 이해해라. 이쪽 일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참 어이없더군요. 그래서 회식만 하면 그런 일로 자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상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남친 이메일을 열어보니 카드로 80만 원. 유흥주점에서 술 먹은 기록도 있고요. 메일은 제가 몰래 본 거라서 우라가 치밀었는데 그걸로 화를 못 내겠더군요. 그때부터 남친이 의심스럽고 전화 안 받으면 짜증이 나고 어디서 뻘짓 하나 상상이 펼쳐져요. 그러다 한 번은 잔다고 이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더군요. 괜히 느낌이 이상하길래 위치 추적 같은 거 안 하는데 해봤더니 집이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랑 둘이서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에 간 거였어요. 정말 인간 이하로 보이더군요.
웃긴 건 저한테 그때 험한 말 듣고 자기가 이런 짐승 취급까지 받으면서 사귀어야 하나 그러면서 저랑 헤어질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보처럼 유야무야 또 지나갔습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남친의 과거가 자꾸만 걸리네요. 남들은 그런데 안 가고도 사회생활 잘만 하던데 원체 그런 곳을 좋아하는 것도 문제고 일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자주 만들어진다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헤어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로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인생 선배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네요. 저 이제 26이고 그간 사귄 정 때문에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친구들은 결혼을 말리는 분위기거든요. 그것만 빼고는 완벽하고 저한테는 잘하지만 그 습관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르겠네요.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헤어지세요. 평생 고생합니다. 집안 말아먹고 자식 교육에도 안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남자 많습니다. 정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게 아니고 님이 너무 마음이 여려서 그런 겁니다. 뻔해요. 그 남자는 결혼 후에도 친구들이랑 가요. 안마방, 방석집, 노래방, 룸살롱 등등. 두 번째 댓글입니다. 간결하네요.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집어릇 개 못 준다. 입니다. 세 번째 사연의 제목은 남친에 대해 의심, 집착이 자꾸 들어요. 도와주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시거나 이런 점을 극복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고민이 커서 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정말 큰 고민이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7살 여자고 현재 200일을 좀 넘긴 연애 중이에요. 남자친구는 33살이고 일과 병행하며 전문직 최종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고 저도 현재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라 몇 달 전부터는 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 데이트를 주로 하는 연애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애한 남자들과 90%는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가스라이팅, 여자 문제, 잠수, 환승, 바람, 스윗 콤보 등 큰 사건들이 있었고 바로 직전 연애가 하필 남자 쪽의 잠수와 바람 그리고 환승으로 헤어졌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가장 크고 최근의 기억이라 그런지 지금의 남자친구와의 연애 시작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재고 상대를 알아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과거 상처를 저에게 들어 알고 있고 남친의 성향은 다정한 편입니다. 200일가량의 연애 중 이성 문제나 술 문제 등이 전혀 없고 싸움도 한 번도 없이 연애 중인 상태입니다. 여사친도 2명 정도 뿐인데 연락 안 한 지도 몇 년 됐다고 했고 남친의 제일 친한 남자친구분들도 결혼해서 가정이 생겨 한참 시간을 맞춰야 낮에 잠시 만나더라고요. 애초에 사람들과 약속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약속 가는 걸 3번밖에 못 봤어요. 문제는 아무런 일도 없는데 저 혼자 갑자기 남친이 다른 여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 남자친구가 시험 준비 스터디를 모집한다길래 한 달가량 기간인 시험 스터디에 들어갔고 스터디원은 남자친구 말로는 남친 포함 남자 3, 여자 3명이었습니다. 주에 한 번 3시간 정도 스터디 후 스터디원 중 한 분과 집 가는 지하철 방향이 같아서 가면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내리실 곳에 내리고 나서 저한테 끝났다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남자친구의 새로운 이성에 대해 문득 혼자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방향 갔던 그분은 여성분이었을까 남성분이었을까? 그 안에서 친해진 사람이 있을까? 시험 관련해서라도 연락하는 사람이 그중 있지 않을까? 스터디했던 것처럼 약속 잡아서 같이 공부하는 건 아닐까? 등등. 남자친구가 저에게 누구 만난다는 말이 없는 게 꼭 몰래 숨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현재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다음 주엔 언제 볼지 얘기하는데 월수금 중에 된다고 하길래 오빠는 그중 언제가 편한지 물었더니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요일이 편할 것 같다고 데이트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나서 그냥 제 할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왜 월요일은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바로 다음에 누굴 만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바로 불안해지고 남자친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상상이 들었어요. 혼자서 공부하냐고 살짝 물어봤더니 혼자서 하루 종일 풀 공부한다는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같이 공부하는데 굳이 그것까지 말을 안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갑자기 연락도 확 줄고 전화도 거의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불안감과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집을 오고 갈 때 5분이라도 전화를 걸던 편인데 200일이 지나고 가까이부터는 전화도 줄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었던 첫 생각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건 아닐까? 였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던 의부증 증세, 불안형, 애착 유형이 맞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하나 혼자서 계속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과거 연애에 트라우마가 있지만 현재 남친은 거짓말을 하다 들킨 적도 한 번도 없고 서로 감정 문제로 싸워본 일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망상이 문득 들게 됩니다. 혼자서 아무 문제도 없이 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성, 여자, 바람 등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저를 더 의심하는 환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이나 의심, 집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하지 못할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니까 하루 패턴도 망가지고 우울하고 스스로에게 너무 현타가 옵니다. 이 전 연애도 힘들게 하던 편이지만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느끼긴 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심각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연애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고 싶고 앞으로 상태가 나아지고 싶습니다.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도 며칠째 못 자고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남친은 전문직 시험 붙고 님은 이러다 자격증 시험도 떨어지면 지금은 없던 여자도 생길 수 있죠. 서로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 일단 거기 집중하세요. 물어보지도 못하면서 혼자 망상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남녀 떠나 매력 없고 무섭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본인도 시험 준비 중이라면서 인생에 남자밖에 없어요? 저 아래 미행은 또 뭐야? 소름 끼치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일과 병행하며 준비 중인 전문직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으면 총력을 기울일 때 아닌가요? 본인 미래가 달린 시험일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연락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하면 연애보다는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글쓴이님 자격증 시험 떨어졌는데 남친은 합격해서 더 레벨 높아지고 바빠지면 불안해서 어떻게 견디려고요? 댓글을 참고하여 글쓴이 분이 추가로 적은 내용이 있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이제야 로그인을 해봤는데 제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있어서 놀랍고 댓글마다 전부 감사하다고 답변을 쓰고 싶어서 추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글을 두서없이 너무 길게 썼는데도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병이 될 수 있는 씨앗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댓글로 써주신 내용들이 현실적인 시각으로 봐주신 거라 제가 조금이라도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심리상담소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상담을 받아본 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제 모든 것을 상담사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생긴 굵직한 연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을 받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집착과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등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 상황에 맞춰서 주기를 두고 상담을 받아볼 것 같아요. 상담이나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두려움이 큰 마음에 글을 먼저 쓴 건데 많은 분들께서 진지하게 전문가의 의견과 치료를 말씀해 주시니 용기도 좀 생겼었고요. 상담받고 오니까 이 문제점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도 6개월이 넘어가니 서로가 점점 편안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일단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 당연히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제 시험과 제 미래가 있는데 저를 우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맴도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추억이나 경험이었다 하고 상대에게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돌보려 합니다. 써주신 글 중에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전공과 다른 새로운 길로 아예 진로를 바꾸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시기였거든요. 앞날도 걱정이 컸고 그런 것들이 저라는 사람을 전부 다 위축하게 만들고 그런 점이 연애에 있어서도 불안감을 더 크게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면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해도 제 스스로를 갈길 게 뻔하고 저도 저를 지키고 싶어요.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고 제 자신을 돌봐야 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알기까진 아직 멀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들으니 제가 해결할 일들이 간추려져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